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약자의 눈물을 거두고 법망에서 벗어난 악당을 잡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제 딸을 납치해 2년 동안 학대하고 아사시킨 남자를 갈갈이 찢어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 흔들리는 검은 불꽃이 그 증거다. 의뢰인의 이름은 미나세. 딸을 잃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다. 엄마, 한 그릇 더 줘. 어머, 료코 아침부터 잘 먹네. 엄마 음식이 맛있는 걸 어떡해. 그 당시 의뢰인의 딸 요코 씨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의뢰인은 7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여보. 트램펄린이 뭐가 이렇게 딱딱해? 약물 중독자의 폭주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남편을 잃은 의뢰인에게 딸 요코 씨는 삶의 희망이었다. 아, 엄마. 오늘 밤에 엄마한테 줄 거 있어. 기대해. 줄 거라니? 그게 뭔데? 비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도 순전히 딸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치고 말았으니 대체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길래 오늘 저녁은 스키야키 해줘야겠다. 의뢰인이 일을 마친 뒤 장을 보고 귀가했을 때 딸, 엄마 왔다. 어? 집안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이것도 깜짝 이벤트인가? 딸이 집에 있을 시간임에도 집안의 불은 온통 꺼져 있었다. 깜깜한 집안에서 얼마간 기다려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람? 불을 켠 의뢰인은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직 안 들어왔나? 저녁 먹을 시간엔 꼬박꼬박 귀가했던 딸이 집을 비운 것이었다. 사태가 심상찮음을 감지한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료코, 어디 있니? 료코! 집 주변을 돌며 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경찰서도 찾아갔다. 그리고 깊은 밤 의뢰인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건 설마... 리오코 씨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 받는 이의 이름은 의뢰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우리 둘이 사이좋게 살자. 료코, 대체 어딜 간 거니?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딸이 쓴 쪽지를 보고 의뢰인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경찰은 단서 하나 찾지 못했고 료코, 얼마 뒤면 졸업식이구나.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도착한 끔찍한 소식. 따님이 산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소식이었다. 2년이란 세월을 넘은 딸과의 재해는 너무나도 잔혹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직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료코 씨의 시체는 산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시트 바깥으로 튀어나온 료코 씨의 다리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빼빼 말랐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바로 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정하세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경찰은 말했지만 2년 동안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경찰을 의뢰인은 더는 신용할 수 없었다. 합법적인 경로로는 안 돼. 의뢰인은 주저없이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리곤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써가며 정보를 찾았다. 뭐든 좋아요. 내 딸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돈 주는 거야? 야호! 땡 잡았다. 알게 되면 말해줄게. 석 달에 걸쳐 이 짓을 반복했다. 그리고 사건은 예기치 못한 형태로 움직였다. 이 아줌마가 사람 거슬리게 하고 말이야. 계속 아무한테나 말 걸고 다니던데 아줌마 딸이 어찌됐건 알 바 아니라고. 뭐예요, 당신들? 사건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던 의뢰인에게 어떤 남자들이 위협을 가한 것이다. 놈들이 그저 그런 양아치 따위가 아님은 척 보기에도 알 수 있었다. 방해꾼은 없앤다. 얌전히 저 세상으로 가시라. 놈들은 명백히 살의를 품고 의뢰인을 공격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목숨을 살린 건 다름 아닌 루카와였다. 이 연약한 여성을 공격하다니 용서 못해! 조사 도중에 놈들의 만행을 목격한 루카와는 무릎을 반대로 꺾어주마! 즉시 절퇴를 가했다. 왜 저분을 공격했지? 이유가 뭐야? 의뢰를 받았어요. 저 아줌마 죽이면 거금을 준다고 해서. 놈들은 한굴의 조직의 말단 구성원이라고 했다. 누가 의뢰했어? 이 연락은 DM으로만 주고받아서 얼굴도 전화번호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반대쪽 무릎도 꺾어버리는 수가 있어. 루카에게 호되게 당한 남자는 공포에 떨며 정보를 술술 토해냈다. 정말이에요. 의뢰인이 정치인 아들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보수가 높더라니. 비록 진상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루카는 이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 의뢰인이 내 딸을 납치한 게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날 거슬려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루카와는 의뢰인에게 깊은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 뒷세계 정보상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겨우 딸을 죽인 범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정치인의 아들이 여고생을 납치했더라. 뭔가 알고 계신가요? 그 정도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지. 당신의 딸을 납치한 건 아삭이라는 정부 고위 관료의 아들이야. 정보상은 곧바로 범인의 이름을 꺼냈다. 범인인 아사기 유사쿠는 쉽게 말하자면 변변찮은 논팽이였다. 불쌍한 일개미돌. 나 같은 상류층 사람은 일 안 해도 잘만 사는데. 놈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 집에만 틀어박힌 채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아사기 부부도 처음엔 아들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설득했지만 닥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치만 우리라고 널 평생 먹여 살릴 수는. 날 낳은 게 누군데? 당신들이잖아!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얼마 못 가 단념했다고 한다. 더는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부부는 아파트를 마련해 아사기를 집에서 내쫓았다. 야호! 이제 난 자유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야고생 감금적이야. 외국의 몇몇 사이트를 보며 아사기는 점점 더 비틀린 인간이 되어갔다. 이윽고 놈은 새로운 놀이거리를 발견했다. 싫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란 말이에요. 안 돼. 넌 영영 도망 못 가. 넌 내가 잘 키워줄게. 제 취향의 여고생을 자기 집으로 납치하는 것이었다. 놈은 납치해온 피해자를 폭행해 골절시킨 다음 우선 뼈부터 부러뜨리자. 도망칠 힘을 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식량만을 제공했다. 엄마, 배고파. 놈은 자치를 시작한 뒤로 총 5명의 소녀를 납치했다. 뒤처리 부탁해.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또요? 아유, 많이도 죽이셨네. 알겠습니다. 산속에 묻고 오죠. 놀이에 쓰인 돈은 모두 부모의 재산이었다. 그럼 료코는 아마 아사했겠지. 피해자는 모두 조치하게 마른 상태로 사망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굶주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의뢰인은 가슴이 도련해지는 심정이었다. 참고로 경찰에게 기대해봤자 헛수고야. 범인의 부친이 자기 커리어를 지키려고 뇌물을 건넸으니까. 뭐라고요? 그럼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맡겨? 네, 저만 믿으세요. 그런 나쁜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의뢰인이 내 사무소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내 앞에 깊숙이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딸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마나세 씨. 의뢰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증오가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던 애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죽었다고요. 착한 우리 딸이 왜 그토록 끔찍하게 죽어야 하죠? 용서 못해. 제발 그 자식을 죽여줘요. 사랑하는 딸을 2년에 걸쳐 학대해 죽인 남자에 대한 의뢰인의 분노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으리라. 딸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을 나는 물론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은 제 보물이었어요. 이 가녀린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부모에게 기생해 일그러진 욕망에 눈이 멀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을 가지고 논 죄, 그냥 죽여서는 안 되지. 니놈에겐 끝나지 않는 지옥의 고통이 필요하겠군. 이번에는 그 남자의 힘을 빌려 궁극의 절망과 공포를 선사하도록 할까.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와 접촉했다. 아사기 그놈 진상 쓰레기야. 한구레에게 거금을 주고 시체 처리나 자신의 경호를 시키지. 그것도 결국 부모 돈이겠지. 그런 쓰레기를 경호하려는 놈도 쓰레기다. 그런데 아사기의 신병을 포획하는 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놈은 정기적으로 아지트를 옮기고 있어. 은폐 공작의 일환이지.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로군. 다만 아사기를 경호했던 한그레인 고르군의 멤버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 범인은 라이징의 신호노메. 신호노메는 아파트를 지키고 있던 한그레들을 가차없이 살해했다고 한다. 이따위 더러운 짓거리로 라이징의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죽어라! 신호노메의 줄무기는 도끼로 시신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본디 거대한 조직이었던 라이징이 교고 구구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분열되었잖아. 그때 고르곤도 손을 털고 라이징을 빠져나갔어. 신호놈에는 이탈한 녀석들을 숙청하고 있고 어쩌면 신호놈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군. 감사한다. 나는 곧장 정보상이 가르쳐준 장소를 찾아가 신호놈에와 접촉했다. 네가 신호놈에인가? 물을 것이 있어 찾아왔다. 뭐야 당신? 보통 내긴 아닌 것 같은데. 그 얼굴은... 당신이 그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군. 달갑진 않지만 최근 들어 내 얼굴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호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사기가 있는 곳을 물었다. 당신이 표적이 되었으니 그놈도 이제 끝났군. 아사기의 경호원들을 습격한 이유가 뭐지? 원래 라이징의 멤버였고 기어이 인간 쓰레기의 경호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아사기가 사는 아파트를 알고 있다. 원한다면 가르쳐주지. 단 조건이 있다. 뭐지? 돈인가?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나랑 승부하자. 흔치 않은, 그러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요구였다. 이유를 묻자 신호놈에는 대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뒷세계에서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내다. 언젠가 뒷세계의 정점에 설 몸으로써 한번 결합을 갖추는 충분해. 아무래도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속셈인 듯했다. 그런 것이라면 문제없다. 그럼 아사기의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주실까? 어째서? 승부가 끝난 뒤에도 네가 말을 할 수 있다고는 장담 못하니까 곧바로 놈을 도발해보았다. 뭐 심리전이랄까. 그러자 신호놈에는 거센 콧김을 뿜어내며 돌격해왔다. 해볼 테면 어디 해보지 그래! 큰 체구에 비해 움직임이 빠르다. 신체 능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뛰어난 자질만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도발에 바로 넘어오다니 거기다 시야까지 좁군! 쓸데없는 분노는 발밑을 무방비하게 만든다. 그리고 격투전에서 발밑에 나뒹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나의 내려치기는 벽돌마저 파괴하는 위력을 자랑한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여기서 아웃이었겠지만 신호놈에는 혼신의 일격을 날렸다. 받아라! 동작이 너무 크군. 이 매치 내가 느끼기엔 쿠레바야시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나는 그대로 돌진해 신호놈의 코에 박치기 날렸다. 뭐야? 완전 괴물 아니야? 신호놈의가 몸을 젖히며 최적의 공간이 생겨났다. 내게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했나? 그렇다면 봐주지 않는 게 예의겠지? 상단 돌려차기로 신호놈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아프겠다. 우리가 정보를 받는 입장인데 가치 없으시군요. 정강이의 철갑을 찬 상태지만 이 남자라면 뭐 죽진 않겠지. 이 일격을 맞고도 버틸 재간은 없었는지
신호놈에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거 참, 이럴까봐 정보부터 가르쳐달라고 했던 건데. 물 뿌려서 깨워볼까요? 그래, 미리 충고는 해뒀다. 자비 없이 물을 뿌려 놈을 깨웠다. 우린 문제없이 신호놈에로부터 정보를 끌어냈다. 난 치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두고 봐, 다음번엔 반드시 이긴다.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또 상대해주지. 끈질긴 녀석이 꼬여버린 듯하지만 뭐 이것도 즐거움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아사기의 아파트는 무라사메초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 여긴가? 쓰레기의 소굴이. 쓰레기에겐 어울리지 않는 호화로운 건물이네요. 우린 택배기사로 위장했다. 위기감 없는 얼빠진 도련님은 아, 아무 의문도 품지 않고 우리를 들여보냈다. 문이 열린 순간, 네가 아사기냐? 아사기의 목을 콱 움켜잡았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집안에 밴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뭘까요, 이 냄새는? 피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 거기다 약품 냄새까지. 여기서 뭘 했는지 안 봐도 뻔하군. 방 안에는 부패한 여고생의 시신이 있었다. 선생님, 이건... 루카와 저 아이 보호해주자. 피해자는 앙상하게 말랐으며 전신이 상처투성이었다. 이번엔 네가 납치당할 차례다. 편하게 죽을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놈을 고문실로 옮기자 초대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이주인 씨. 제공해 주신다던 검체가 저겁니까? 맞아.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어. 이 남자의 이름은 하스미 노리츠기, 기생생물학계의 젊은 권위자다. 아사기를 깨우는 작업은 하스미에게 맡겼다. 영양 상태는 괜찮군. 성장하는 데는 무리 없겠어. 하스미는 놈의 배를 메스로 그어 상태를 살폈다. 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부모한테 기생해서 추잡한 욕망을 채우는 인간 쓰레기잖아? 넌 류쿠라는 여학생을 납치해서 능욕한 뒤에 끝내 살해했다. 그게 뭐 어쨌는데? 유가족이 이러라고 시키니? 너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학대당한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나는 놈에게 반성의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궁창 같은 대답뿐이었다. 난 선택받은 상류 계급이야. 아래 것들을 사육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집에 돌려보내달라면서 스스로 나한테 봉사했다고. 난 돌려보낼 생각도 없는데 말이야. 멍청하긴. 뭘까? 이 자식은 정녕 인간이 맞나? 이놈에게 갱생의 여지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아스미, 루카와 시작한다. 네, 선생님. 너 각오 단단히 하라고. 이놈의 쓰레기라서 다행이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어. 내 지시에 따라 루카가 손에 든 스위치를 눌렀다. 이윽고 바닥에서 솟아나온 투명한 케이스가, 뭐야 이거? 싫어! 하지마! 놈을 가둔 다음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모기떼가 모습을 드러냈다. 뭐게? 모기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아사기에게 차례차례 달라붙었다. 이것은 북유럽의 모기 고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우선 몸에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2주 뒤에 만나지. 잠깐! 야 가지마! 가려워 죽겠다고! 기다려보라고. 가려운 게 전부인 지금이 그나마 천국일 테니까. 머지않아 무시무시한 지옥이 찾아올 것이다. 놈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고 2주가 지났을 무렵, 아파! 몸 안에! 내 몸 안에 뭔가가 있어! 알아, 그런 건. 숙주로선 더할 나위였군요. 우리의 계획대로 새 생명은 순조롭게 크고 있는 모양이다. 울며 애원하는 놈에게 하스미가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고통스럽지? 그럴 법도 하지. 몸에 이런 게 수백 개가 박혀있는데 안 아프고 백이겠어? 하스미가 꺼내든 배양 접시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한 마리의 구더기가 있었다. 이 구더기는 사람 피부 파리의 유충으로 인간에게 기생하여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 벌레가 내 몸 안에 있다고? 이 구더기는 모기를 매개로 삼아 피를 빨 때 인간에게 기생하는 습성이 있거든. 그랬다. 그 모기들은 모두 사람 피부 파리가 알을 심어놓은 것이었다.
하스미의 설명을 들은 아사기는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구덩이를 좀 빼주세요. 이놈들이 살을 퍼먹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요. 밥을 먹여주는 건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아사시킬 작정이니까. 너 같은 기생충이 사육해도 되는 건 같은 기생충뿐이다. 기대해. 곧 파리가 전신을 퍼먹고 몸 밖으로 나올 테니까. 아, 그리고 굶어 죽을락 말락한 시점에서 살려줄 테니까 최대한 오래 버텨봐. 내가 응원해줄 테니. 고통에 몸부림치며 앙상하게 말라가는 모습을 가급적 오래 감상하고 싶으니 말이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아사기는 대량의 파리를 몸에서 배출하고 극도의 굶주림 상태에서 숨이 끊어졌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더 고통받다가 죽었어야 했는데 뒤는 염라대왕에게 맡기지. 고맙습니다, 이준 씨. 덕분에 좋은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정부 고위 관료인 아사기 용의자는 아들의 납치 살인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고다이가 일을 잘해주었군. 역시 믿음직해. 이로써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진다면 내게도 조금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